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16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부강약품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방금 호가 터치만 하고 매도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절반 매도 됐네요. 네, 좋네요. 돌파가 좀 강하게 나와요. 자, 현재 3.7% 정도 수익 나오고 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 물량 더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본전가, 제 매수가 위협 안 하면은 그냥 편하게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이 더 나오네요. 자, VI 못 들어가면 바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들어갔고요. 자, VI 이후에 움직임 보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갭이 현재 좀 뜨고 있는데요. 시장가로 여기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무각약품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요새 저는 조금 종목들을 매매 대응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수익을 내면 오후에 최대한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강약품을 오늘 좀 단기로 매매를 했는데요. 부강약품은 화요일에 굉장히 강하게 거래대금이 1조가 넘게 터지면서 상승을 줬죠. 자, 그런데 제가 파동상 얘는 3파동 구간이라 좀 위험하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을 띄우고서 바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분봉상 보면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죠. 시가는 평범하게 갭을 살짝 띄우고서 좀 시작을 했어요. 한 2% 정도. 그리고서 조금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분봉상 이 화요일 날 만들어졌던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질 못하고 3분봉 하나의 캔들은 좀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리고 이 봉에서 돌파가 나왔죠. 자, 돌파가 나오고 있는 중에 저는 매수를 했어요. 보통은 캔들이 만들어지고 조정 줄 때 제가 매수를 하는데 분봉상 바로 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이유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고 거래가 터지면서 이 호가창의 모양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호가창이었어서 바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와서 한 3% 구간의 절반 팔고요. 또 상승이 나와서 절반의 절반 팔고요. 자, 나머지는 여기 이제 VI 걸렸었죠. 상승 VI. 그래서 여기 갭이 떴었습니다. 남은 물량을 매도를 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일찍 빠르게 좀 부강약품을 통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종목들이 뭐 매매하려고 한다면은 할 만한 종목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었고, 장 막판에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좀 강했죠. 아난티가 오늘 좀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화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굉장히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졌지만 그런데 얘가 이제 올라간 이슈는 이 자리에서 올라갔던 이슈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대북 지원에 관련한 이 인도적 차원에서 좀 법안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 갭을 띄우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범 여권이 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압승을 거뒀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자, 그런데 현재 이 집권 여당이 이 대북 관련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또 여권에서 엄청나게 압승을 거두니까 더 좋은 대북 친화적 결과가 또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이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아난티가 일단 대장으로 치고 나갔고요. 자, 오늘 대하티아이도 장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풀렸어요. 자, 그리고 푸른 기술, 한창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자, 근데 아난티가 오늘 매매를 하자고 했으면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는 있었어요. 분봉상 보면은 돌파 매매할 자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좀 하지는 않았고 매매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 계속 지켜봤어요. 자, 요런 자리 돌파할 때도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죠. 제가 보통 3분봉 돌파 매매할 때 당일 최고 거래 대금의 한 70% 이상은 터져줘야 매매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돌파하고 좀 아래로 뺐지만 또 상승이 나왔고요. 또 뭐 요런 자리 전고점 돌파할 때도 거래량 증가하면서 또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조정 이후에 또 이 자리 돌파할 때도 정확하게 요 두 개 캔들 합치면은 3분봉 돌파 매매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높은 자리죠. 아래권에서 대비 이 자리까지 상승률을 보면 대략 한 25%가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붙기는 사실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상한가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지켜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같이 지켜봤냐면 대아티아이를 좀 같이 지켜봤어요. 자, 대아티아이하고 일신석재를 좀 같이 지켜봤거든요. 자, 이 종목들을 보면서 사실 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게을렀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소심했다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수익을 못 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얘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 시간이 요 캔들이잖아요. 요 캔들. 자, 요 캔들에서 상한가 들어갈 때 시간을 보면 3시 9분에 들어갔죠. 자, 3시 9분에 들어가고 상한가 잔량을 얘가 거의 100억을 갖다가 상한가 잔량을 쌓으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걸로 거의 확실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간 겁니다. 자, 시간이 3시 9분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등주, 3등주가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커플 매매, 뭐 2등주, 3등주 매매라고 하는데 자, 대하티아이를 3시 9분에 한번 볼게요. 자, 대하티아이는 3시 9분에 요 자리예요. 보이시나요? 자, 요 자리. 자, 그러니까는 요 자리에서 아난티가 1등주, 대장주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려고 할 때 아난티가 상한가가 들어간 걸 보고 요쯤에서 쫓아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수익이 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 정도 수익 구간 나면은 뭐 매도를 하니까 웬만하면 단타 매매는. 자,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자, 3시 9분 봉이 요봉이죠? 자, 요봉입니다. 자, 요봉에 상승이 나오려고 할 때 아난티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쫓아붙을 수 있었거든요. 뭐 여기 종가에 붙었다고 해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거의 3.7%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단타 매매로 이제 커플링 매매, 2등주, 3등주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인데 제가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소심하게 대응을 하고 또 보면서 고민하는 순간에 이제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이제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아난티가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 제가 대아티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 대아티아이가 장 마감에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2등주로 그냥 얘를 조금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매매를 했습니다. 상따 매매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동시호가에도 계속 상한가 잔량을 쌓았습니다. 한 30만 주 정도. 30만 주면 한 15억 정도 상한가 잔량을 쌓은 거거든요. 보통 상한가를 굳히는데 한 30억 정도 이상이 쌓여 있으면
물론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이제 잔량을 좀 두껍게 쌓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거래량으로 좀 많이 쌓아놓은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000원짜리 미만들 같은 경우는 한 30억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만 상한가 이 잔량이 쌓여 있으면 웬만해서는 상한가가 잘 안 풀리거든요. 자, 근데 얘가 동시호가 이후에 상한가가 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예, 동시호가 상한가 풀리는 거 보고 바로 손절을 해서 바로 마이너스가 났죠. 예, 3분 만에 그냥 바로 마이너스 났습니다. 자, 요게 한 2.4%. 그래서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손절로 바로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는 얘가 상한가 풀린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또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는데 동시호가 때나 아니면 장중에 상한가 따라잡았을 때 풀렸을 때는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장 마감 무렵에 상한가에 들어가서 상한가 굳히고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동시호가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가 풀릴 때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렸다는 얘기는 약하다라는 얘기고 약하다라는 얘기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데아티아이를 손절로 동시호가에 좀 매도를 해서 이제 손실로 거래를 좀 마쳤어요. 부강약품은 매매를 잘 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그리고 데아테아이는 아쉽게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손절로 좀 매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어요. 분봉상 보면은 아침에 좀 겁을 줬죠. 이렇게 급락이 좀 떨어졌어요. 상승을 살짝 하는 척 하다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을 좀 주다가 빠르게 좀 하락이 나오면서 뭐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급하게 떨어졌는데 바로 또 다 이걸 들어줬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을 상승시킨 수급을 또 좀 살펴보면요. 자, 역시나 외국인은 오늘도 5,6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매도를 하면서 뭐 여전히 매도죠. 뭐 거의 30거래일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역시나 개인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또 견인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나아요. 코스닥은 화요일과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또 기관과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이 무너진 저점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지 조금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그렇다면 시장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면 되는데 대응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전 업종 섹터에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상승한다고 해서 업종 섹터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다른 업종에서 상승이 나오고 내가 매수한 업종은 하락이 나오면서 종목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승이 나와서 좋긴 하지만 사실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떤 산업 섹터에 집중이 됐는지 오늘 여실히 좀 보여주는 시장이었거든요.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환율 부분입니다. 자, 현재 환율이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거래일 동안 환율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오늘 종가로 1228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환율이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그리면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모양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을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미국이 역성장 마이너스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유럽들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권에서 일본은 마이너스 5.2%, 그리고 중국이
1.2% 정도 성장치 전망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전망치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미국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무려 마이너스 8.7%입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자, 현재 이런 경제 지표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의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5%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만 본다면, 어떤 지표로만 본다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사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상승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자, 그거는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시장에 악재가 나오는 것들을 현재 다 커버를 해주고 있잖아요. 유동성을 뿌려주고, 금융정책을 펼쳐주고, 통화정책을 펼쳐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미 연준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곳에 돈을 뿌려주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 시장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이 통화정책과 이 재정정책이 언제까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이 경제 지표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IMF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1년 이후에는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팬데믹의 진정 단계가 시작이 되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 세계의 지금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 셧다운이 2분기를 정점으로 안정화되면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정상화 됐을 때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불안한 금융시장이 마찬가지로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요. 국제 유가 부분인데요. 국제 유가가 37불대 정도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라는 이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다 성립이 됐을 경우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어서 아래로 빠지더라도 뭐 쌍바닥 같은 모양을 그리고서 2021년에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팬데믹의 안정화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가서 정말 어느 정도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IMF에서 전망하는 2021년도에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주춤했던 이 팬데믹이 다시 겨울과 봄에 확산세로 변화를 일으킨다면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현재 모든 경제 지표와 또 IMF의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가 거의 최악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의 강력한 시장 방어책이 얼마나 시장을 방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지금의 이 반등 구간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 기대감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자, 이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양 이틀간의 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 매수세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바이오 주식들의 일부 테마가 있고 상승의 이유가 있는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한 그리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매수가 좀 몰렸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일부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 자, 그리고 5G. 자, 요렇게 이 네 가지에 관련된 산업 섹터에 집중이 됐습니다. 연초에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관련 섹터에도 거의 부합을 하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향후 이 팬데믹이 안정이 되고 2020년도 후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셧다운의 안정화, 금융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의 안정화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연말서부터 해서 2021년을 시작할 즈음에는 이 관련 섹터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우리나라의 산업 섹터군이 바로 여기에 이 네 개의 산업 섹터고요. 이 산업 섹터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몰렸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매매 전략을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너무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마음 한켠으로 굉장히 이 불안한 마음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상승이 나와서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또 안전하게 대응을 잘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